문제는 이 돈을 가지고 우리가 나만 가치를 매기는 게 아니고 상대방도 가치를 매기니까 필연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바로 뭐냐? 돈으로 흥정을 하거나 거래를 하거나 그렇죠? 뭐 이런 여러 가지들도 있죠. 혹시 어떤 나만의 어떤 뭐 흥정이라고 하는 거는 좀 그렇지만 어떤 거래에 있어서 나는 요런 또 나만의 또 그런 기술이 있다.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제 인생에서 계약서를 처음 썼던 나이는 사실 미성년자였어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제가 주도권을 가지고 처음으로 계약을 하기 시작했던 거는 20대 후반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무섭고 돈 얘기하는 것도 어렵고 이랬는데 그때 지인분이 이제 흥정의 기술이라고 알려주셨던 게 이제 원하는 것보다 무조건 더 높게 불러서 네, 그쪽에서 뭐라고 피드백이 오면 약간 쿨한 척, 양보하는 척하면서 성사를 시켜라. 이런 조언을 좀 받았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쪽에 그 심리학에서 그 유명한 그 앵커링 단내림 효과. 임의의 숫자라도 사람들이 잘 못 도망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왜 그 설득의 심리학의 저자인 로버트 치알디는 자기가 직접 본 케이스를 얘기를 하는데 5만 달러짜리 계약을 수주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5만 달러짜리 실내 공사, 인테리어 공사. 그러면은 5만 달러짜리 계약을 따러 가는 이 인테리어 하시는 분은 4만 8천까지는 해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4만 5천은 해드릴 수 없어.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갔잖아요. 근데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실수를 한 거예요. 아유, 이게 뭐 50만 달러짜리 계약도 아닌데요. 네, 편하게 말씀하시죠. 5만 달러를 50만 달러로 실수로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인테리어를 발주해 주시는 그 상대방, 그 고객사죠. 8만 불에 합시다. 50만 불로부터 이게 오는 바람에.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계약을 따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양심적인 회사가 최소한의 이윤만을 덧붙여서 판매하다가 오히려 반대로 공경에 처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실제로 미국에서 어떤 백화점이 우리는 굉장히 최저 가격으로 낮은 이윤만 남기고 합니다라고 했는데 15개월 딱 지나고 난 다음에 주가가 3분의 1로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고객 입장에서는 처음에 한 10만 원입니다. 그런데 디스카운트 50%. 이렇게 해서 5만 원이라는 느낌이 있으면 좀 기분이 좀 많이 좀 할인됐어 라는 느낌이 있는데 그냥 5만 2천 원. 뭐 5만 원 이러니까 사람들은 그 다음에 조금만 높여도 짜증이 나고 막 당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오히려 뭐야 당신들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거를 딱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양심적이지만 순진한 전략을 추진한 CEO가 바로 해고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재밌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내가 어떤 가격을 얘기하느냐에 또 다른 측면이 있다는 거죠. 지금 요 집이 있습니다. 요 집이 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 이 단독주택을 판매하셔야 돼요. 주변 시세를 고려했을 때 한 10억은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기 계신 분들께 얼마를 먼저 제시하시겠습니까? 얼마를 먼저 제시하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앵커링 효과를 좀 봐야 되니까 10억이라고 볼 수는 없고 한 10억 한 3천? 10억 3천? 네. 그렇죠. 10억 3천. 네. 교육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윤소희님. 만약에 고객 입장이시라면 이 10억 3천을 말씀하셨는데 바로 거기 사시겠습니까? 10억 한 3천? 아니요, 저는 흥정을 할 것 같아요. 그냥 보통 받고 싶은 금액보다 높게 부르니까. 그렇죠. 저도 한 9억 뭐 8천? 8천, 뭐 7천, 8천, 9천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있는데 김상중님께서 말씀하신 가격에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바로 대부분의 분들이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뭐냐? 네, 이 가격은 10억 2,730만 원입니다. 네, 10억 2,730만 원이니까 뭔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특히나 이런 김상중님 같은 그런 목소리로 10억, 한번 해주세요. 10억 2,730만 원이라고. 10억
10억 3,250만 원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네. 뭐 설득력 있어. 그래서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발표할 때 소수점 절대로 까먹지 말고 붙이라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효과는 74%가 향상됐습니다. 이러지 말고 74.67% 향상됐다고. 네. 이제 이런 것도 바로 뭐냐? 사람들은 구체적인 숫자가 나올수록 무언가 거기가 의미가 있겠다는 거죠. 손질 비용, 관리 비용 이런 거. 네. 그럼 이제 뭡니까? 앵커링의 이제 구체적 숫자죠. 하나, 여기까지 들어가면 굉장히 유리해지죠. 세 번째, 왜냐하면 말이죠. 그러니까 이 10억 3,730만 원에 그게 왜냐면 말이죠. 여기까지 붙으면 이제 상대방이 내 얘기를 하기 되게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 중에 정말 전설적인 분이 한 분 계시죠. 시간 거꾸로 되돌리기 연구에 최근에 나왔던 늙는다는 착각의 저자 앨런 랭어 교수. 이 앨런 랭어 교수가 정말 재밌는 실험을 또 하나 한 적이 있는데 도서관에서 복사를 이제 하려고 기다립니다. 이제 뭐 줄 서서 기다려야 될 때가 있잖아요. 기다리는데 누군가가 먼저 가서 자기가 먼저 좀 복사를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암소리 해놓고 실례합니다 해놓고 제가 5장만 복사하려고 하는데 먼저 복사해도 될까요? 이렇게 하면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당신 먼저 하세요. 이게 얼마나 양보를 하냐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 이제 평균적으로 얼마나 해주는가를 보려고 하는 거죠. 60%의 정도 사람들이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면 94%까지 올라가요. 제가 복사기를 먼저 써도 될까요? 여기까지는 똑같죠? 왜냐하면 급한 일이 생겨서요. 네. 그러면 94%가 오케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다지 뭐 대단한 이유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because 왜냐하면이 붙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뭡니까? 이유가 있겠지. 그런데 진짜 웃긴 건 제가 복사기를 먼저 써도 될까요? 왜냐하면 제가 복사기를 지금 해야 되니까 써야 되니까요. 똑같은 얘기를 반복한 거죠. 93%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사람들은 그러니까 왜냐하면만 들었어. 그래서 실제로 안구 운동 추적 장치로 실제로 사람들이 문장을 읽을 때 뭘 주로 보느냐 봤더니 실제로 영어에서는 because가 있는지 없는지를 자꾸 확인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은 꼭 붙여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10억을 받고 싶다면 10억 2천을 부르는 건 앵커링, 10억 2,730만 원 이러면은 더 구체적인 숫자 왜냐하면까지 붙으면 이제 대부분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 말을 더 금전적 거래에 있을 때 더 잘 따라오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레임을 짤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저는 이제 중고 거래를 가끔 하는데요. 네네네. 알뜰 하시구나. 앞서 나온 이런 앵커링 이런 거를 이제 이용해서 사실 제가 팔고 싶은 가격보다 조금 더 올린 다음에 몇 번 깎으면서 이렇게 채팅을 받아서 판매를 하곤 하는데 이제 대부분 직거래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구매자분께서 여기까지 왔는데 뭐 얼마 깎아주세요. 그때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어렵더라고요. 참 난감하네요, 진짜. 근데 보통 저 같으면 사인을 받을 것 같은데 깎아달라는 얘기를 하시나 보죠? 네. 몰라요. 잘 마스크 쓰고. 마스크 쓰고. 사실은 뭐 저도 이럴 땐 좀 난감하지만 그럴 때는 반대로 그러니까 내 물건의 가치를 올리는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럴 때는 내가 이 물건 사려고 내가 발품을 얼마나 팔았는데요. 이런 식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네. 혹은 제가 이거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애지중지한 물건인데요. 라고 해서 스스로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멘트로 한번 대항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런데 그것도 안 된다. 그럼 어쨌든 거절하셔야 되잖아요. 협상이 안 되는데 이미 있는 안에서 내가 좀 더 무리한 요구를 하면 그건 안 됩니다. 거절하셔야 되잖아요. 모든 거절은 원칙이 좀 있어요. 표정은 친근하게, 말투는 단호하게. 무슨 얘기냐? 친구가 아주 어려운 부탁 하게 되면 저는 이러죠. 절대 안 돼. 요건 선생님 좀 다른 얘기인데 오히려 더 기분 나쁠 것 같은데. 그렇죠. 거기서의 미세 조절은 필요해요.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한 몇 년 동안 연습했어요. 절대 안 돼.
뭐 이런 거. 네. 왜냐면 우리가요 보통 어조와 그 다음에 내용을 똑같이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일은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 그런 일은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건 확실히 가능합니다. 그건 확실히 가능합니다. 보통 이렇게 말의 내용과 톤을 일치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그 톤이 일치가 안 될 때 오히려 사람의 말이 되게 강력하게 느껴져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심리학자들한테 웃으면서 침 뱉으면 진짜 무섭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 스릴러 영화에서 그걸 잘 이용하죠. 스릴러 영화에서 아니면 되게 무서운 영화에서 왜 무서운 표정보다 오히려 이렇게 약간 살짝 미소를 머금으면서 저지른 범죄들이 더 단호하고 세고 무서운 것처럼 내용은 절대 안 됩니다 라고 하지만 굉장히 친절하게 말씀을 해보세요. 네. 그러면 오히려 내 의사를 더 제대로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만 해도 이렇게 한 개인도 이렇게 흥정 잘해보려고 노력하는데 기업들이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겠죠. 네, 그렇죠? 재밌는 한번 광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유명 경제 주간지 회사에서 정기 구독자를 모집하는 거예요. 정기 구독자를 모집하는데 온라인판만 구독을 하면 $59 내시면 되고요. 오프라인 이제 인쇄물로 보시면 $125. 그런데 온라인판과 오프라인 인쇄물을 같이 구독하시면 $125. 설마니 여기서 B를 선택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그렇죠? 네. 아마도 A 선택하시거나 C 선택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로 갔을 겁니다. 재밌는 건 이 연구를 MIT라는 세계 최고 명문의 대학생들에게 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 친구들도 바보는 아니니까 B를 선택한 가운데 옵션을 선택한 사람들은 없죠. 16%가 A, 84%가 C, 세 번째. 네. 근데 아무도 선택 안 할 이 B라는 선택지를 근데 왜 만들어 놓은 걸까요? 네. 그래서 선택지를 없애봅니다. 어유 재밌네. 네. 이 두 가지 선택지만 놓고 보면 사람들이 과연 세 가지 놓고 봤을 때처럼 16, 84로 나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만 놓고 보면 A 선택을 한 사람들이 68%, 그리고 C는 32%. 우와. 회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C가 좋지만 A로 가려는 사람들을 C로 가기 위해서 미끼가 중간에 마중물 같은 게 필요했던 거예요. 네, 네. 왜냐하면 A와 C만 있으면 대부분 저렴한 걸 선택을 하니까요. 그래서 의미 없어 보이고 심지어 열등하기까지만 한 이런 B를 집어넣으면서 그래서 이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요. 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이 미끼에 당했던 경우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저 질문 있는데 제가 자주 사용하는 어플들 중에 2만 원이나 3만 원 이상 사면 무료 배송이라고 하는데 꼭 5만 원 이상 사면은 5천 원 쿠폰, 7천 원 쿠폰 이런 걸 줘요. 그럼 꾸역꾸역 사서 꼭 5만 원을 채우거든요. 그런 것도 미끼인가요? 당연히 믿기죠. 대부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살 거를 미리 정해놓고 적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쇼핑에 할 리스트를 적어놓고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들어간 분과 이걸 적지 않고 손에 적어놓지 않고 다니시는 분들은 확연히 밀리는 것에 차이가 나요. 네, 차이가 나요. 더 중요한 건 심지어 이런 연구도 있어요. 좀 두꺼운 종이에 적어야 돼. 네. 그럼 좀 무게감이 느껴지는 종이잖아. 네, 네, 네. 이런 것에도 영향을 받아요, 사람들이. 네. 실제로 어떤 분의 인사서류를 딱 검토를 하는데 인사서류를 막 적으면 비닐폴더 팔락거리는 거 이런 데다 올려놓고 본 사람과 무거운 나무판 위에 올려놓고 본 사람이 차이가 있어요. 두 번째 분들이 참 신중한 사람이구나. 무게감이 있는데 느끼는 건 지 손이 무게를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결심을 하면 적어서 지갑에 넣으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내가 살 거를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좀 가벼운 종이에 적는 게 아니라 진짜 빳빳한 종이에 딱 해가지고 심지어 가슴에 품고 딱 하잖아요. 그러면 신중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물질처럼 정해버리시는 거죠. 게다가 또 무료 체험도 얼마나 많이 그쵸? 누구나 30일 사용하시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포기하세요. 이런 거. 구독권 무료 체험 행사 정말 많죠.
그런데 이런 것들도 다 보면 심리학에서 그 유명한 소유효과, 보유효과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제 그게 바로 무슨 얘기냐면 여기 계신 분들한테 머그컵 하나씩 5,000원짜리 드리고 여기 계신 분들한테 5,000원짜리 초콜릿 드리면 여기 계신 분들은 아유 초콜릿이 더 나아 보이는데 근데 초콜릿 받은 분들은 아씨 머그컵이 나아 보이는데 처음엔 이래요. 거의 90% 바꿔달라 그러세요. 근데 제가 1시간 이내로 강의가 끝나니까 그거 끝나면 바꿔드릴게요. 희망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1시간 정도 강의를 합니다. 강의 시작할 때 제가 머그컵 초콜릿 이렇게 드릴 때는 거의 90% 바꾸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지만 1시간 정도 있다가 제가 바꾸실 분은 바꾸시라고 하면 대략 20% 이하로 줄어듭니다. 네. 왠지 아세요? 내가 1시간 동안 옆에 있었기 때문에 가치가 증가한 거예요. 네. 가치가 증가한 거예요. 나한테 있으면 이제 그게 또 떠나는 게 더 속상하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여기에 이제 만지기 시작하면 이제 방법도 없는 거예요. 이제 연이 닿았거든. 네, 연이 닿았거든. 그래서 실제로요, 굉장히 많은 그 능숙한 판매원들은 어떻게든 입어보게 하고 어떻게든 만지게 해요. 만지면, 만지면. 터치가 그만큼 사람한테 중요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런 함정들을 다 막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드렸죠. 미리 적어야 되는데 살 것만 적어놓는 게 아니라 걔네들의 가격도 적어놔야 돼요. 마음에 드는 물건을 만났어요. 한 10m 전방에. 그렇으면 가면서 뭐 해야 되느냐? 야, 저거 참 좋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건 내가 87,000원이면 산다. 내가 9만 원이면 안 산다. 이렇게 가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10만 원. 왜? 20만 원이었는데 50% 디스카운트해서. 그러면 감사하거든. 굉장히 막 백화점이 나한테 막 되게 자비를 베푸는 것 같고. 네. 그쵸? 그리고 손도 집어넣어야 돼요. 왜요? 만지잖아요. 실제로 그 물건에 대해서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 정도도 더 만진 사람들이 올라가고요. 내가 얼마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느냐라고 그 말하는 그 금액도 더 올라가요. 만졌다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우리가 거래를 안 하고 싶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손을 넣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딱 넣으면 뒤로 한 발자국 물러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 스스로에게 나 이거 안 살 거야. 혹은 나 이거 그렇게까지 비싼 돈 주고 가지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스스로에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양판점에 계신 판매직 사원 한 분은 주머니에서 손을 빼기 위해서 물을 드리고 그리고 티슈를 드리고 어떻게든 그분이 손을 꺼낼 수 있게 만들어준대요.